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머스크의 폭탄 선언 결과는 테슬라 로보택시를 8월 8일 공개하겠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지난 4월 X에서 던진 폭탄 선언이다. 그는 로보택시가 4차 모빌리티 혁명을 완성할 것이라고도 했다. 모빌리티 업계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테슬라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테슬라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을 도입해 축적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한다면 기존 모빌리티 시스템을 순식간에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머스크 CEO는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소유자가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택시로 운영하면 연간 3만 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와 마찬가지 모델이다. UBS는 2019년 우버나 택시처럼 호출할 수 있는 로봇 자동차의 잠재적 수익 기회가 2030년께 2조 달러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보다 훨씬 큰 수치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로보택시가 실제로 도로 위를 꽤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다면 인간이 직접 운전에 개입해야 할 필요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테슬라의 FSD는 완벽하지 않다. 라이다와 같이 비싸지는 않지만 정확한 장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도 많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가 인간을 대신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안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로보택시를 통해 검증된다면 자율주행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은 크게 낮아지게 된다. 손일선 오산대 자동차학부 교수는 택시가 된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택시, 승합차 등이 당장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은 신산업을 도입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동수단의 소유 구조를 바꾼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모빌리티는 소유의 대상이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로 대표되는 일부 공유된 모빌리티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존재였다. 로보택시가 대중화된다면 모빌리티를 꼭 소유해야 할 필요성은 상당히 줄어든다. 나만을 위한 공간을 꾸미고 가지려는 이들은 늘 있겠지만 이들의 비중은 차츰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과거 핵심적인 모빌리티 수단이었던 말을 소유하는 행위가 이제는 특별한 취미가 된 것과 유사하다. 이 새로운 판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는 데이터다. 데이터를 많이 갖추고 있는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이 시장을 조성한다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전환기 수요를 한꺼번에 빼앗길 수도 있다. 기존의 유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와 렌터카 업체, 택시 업체 등은 갑자기 바뀐 판에서 낙오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가장 큰 장벽은 기술이다. 머스크가 공언한 대로 규제 당국과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로보택시가 실제로 사람을 태우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느냐다. 테슬라 FSD는 7번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거쳤다. 얼마 전 차량이 제각각 달려오는 4차선 도로 사이로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영상이 국내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FSD는 여전히 사람이 전방주 시 의무와 조작의 최종 책임을 갖게 돼 있다. 이를 일순간 넘어서고 무인 운전의 책임을 차량 소유주나 플랫폼에서 부담할 정도로 좋은 자율주행 기술이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확보돼 있는지 아직 미지수다. 규제도 관건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의 공공도로에 자율주행차를 배치하려는 계획은 연방 규제기관과의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마트, 북미 최초로 수소트럭 도입, 100% 전환할 것. 월마트 캐나다 법인이 북미에서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로 구동하는 대형 트럭을 도입했다고 지난달 30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이 전했다. 최근 수소전지 트럭 기업 니콜라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월마트 캐나다 법인의 차량 공급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800km 주행거리를 자랑한다고 한다. 니콜라는 지난해 4분기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35대의 수소트럭을 납품한 바 있다. 곤잘로 게바라 월마트 캐나다 최고 경영자는 재생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서 캐나다 최초의 수소 연료전지 차량을 도입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이는 캐나다 소매업체로서는 최초의 사례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업계 내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소감을 밝혔다. 마이클 부나 월마트 캐나다 차량 담당 수석 이사 역시 월마트 캐나다 법인은 차량의 100%를 친환경 에너지로 구동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라며
일상적인 차량 운영에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유형의 대체 동력을 수용하면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전했다. 리비안 양방향 충전기 V2H 공개. 전기차 전원 가정에 공급.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이 전기차 전원을 비상시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충전기 V2H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 EV에 따르면 V2H는 R1의 배터리 팩에서 전력을 끌어와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비디아 라자고팔란 리비안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차를 주차하는 차고벽에 장착할 수 있는 양방향 충전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리비안 R1은 V2H 충전 기능을 제공하지 않지만 새로운 충전기 출시와 함께 추진된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R1 차량이 V2H 충전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를 조만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R1은 최대 24kW의 DC 전력을 제공하며 R2에는 11kW의 AC 전력도 공급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탑재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리비안은 R1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디자인 변경, 새로운 배터리 화학, 생산 비용 절감, 더욱 강력한 파워 옵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새로운 V2H 충전기의 공식 출시 여부 및 판매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판 챗GPT 어니봇, 이용자 3억 명 돌파. 증가세 빨라져. 중국판 챗GPT 어니봇 이용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한 지 2달 만에 3억 명을 돌파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어니봇 이용자 수 증가세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어니봇은 지난해 8월 31일 출시, 4개월 만에 이용자 수 1억 명을 기록했다. 다시 4개월이 흘러 지난 4월 16일 이용자 수 2억 명을 달성했고 3억 명을 돌파하는 데는 그로부터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어니봇은 바이두의 거대 언어 모델 어니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챗봇이다.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해 중국판 챗GPT로 불린다. 바이두는 지난 28일 새로운 AI 모델 어니 4.0 터보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어니 4.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바이두는 어니 4.0 터보가 기능면에서 오픈 AI의 GPT-4와 경쟁한다고 주장했다. 어니 4.0 터보를 비롯한 중국 AI 챗봇 사용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오픈 AI가 오는 9일부터 중국 내에서 자사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당국 규제로 일반 이용자들이 챗GPT 등을 사용할 수 없지만 기업은 오픈 AI의 유료 API를 통해 각종 앱을 출시해왔다. 홍콩 매체 홍콩01은 오픈 AI의 중국 차단이 중국 AI 생태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